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컨퍼런스에서 사회를 맡은 3.1회계법인 공공서비스팀의 김지형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본 항만배우단지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항만배우단지와 배우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해 드림으로써 국내외 우수 기업들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4대 항만공사 그리고 3.1회계법인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올해의 행사는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정부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여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공지드립니다. 발표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사항을 본 라이브 방송창의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의 순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해양수산부 유현숙 사무관님이 개회사, 두 번째로는 3.1회계법인 유옥동 상무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운항만산업 변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양수산부 사무관님의 항만배우단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항만공사 순으로 항만배우단지 소개, 다음으로는 각 항만배우단지에 입주해 있는 입주기업 소개,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및 자유 네트워킹 세션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행사의 첫 순서로 해양수산부 유현숙 사무관님께서 개회사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항만공사와 입주기업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네덜란드 등 세계 주요 국가는 국가 경제 활성화와 국제 물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 인접 지역에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부산항, 인천항 등 주요 무역항에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그중 부산, 광양항 등 일부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관세를 유보하고 낮은 임대료를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최근 코로나19로 자유무역 질서와 국가 간 분업에 기반하여 유지해온 글로벌 가치 사슬 구조가 한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 사슬의 핵심이 비용 절감에서 리스크 관리와 보건력 강화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무역항에 조성된 항만 배후단지는 글로벌 공급망의 대체 공급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만 배후단지 운영 방향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는 이러한 국내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만 배후단지 기능을 항만의 지원 기능뿐만 아니라 제조, 가공 등 산업 공간으로 확대 육성해 나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항만공사와 합동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등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컨퍼런스가 항만 배후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투자의 기회를, 입주 기업에게는 기업을 홍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무관님. 그럼 다음 순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운항만산업 변화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3.1회계법인 유옥동 상무님 발표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3.1회계 법인의 유옥동 상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운항만 산업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을 나눠볼까 합니다. 상당히 짧은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사업을 준비하시는 각 기업의 담당자분들께 의미 있는 자료와 시간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우선 코비드-19 이후에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해운항만 분야의 산업 환경과 동향의 변화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살펴보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즉 탈세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유 사무관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과거의 글로벌 활발한 무역의 거래 시대를 지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화, 권역화 또는 자국 중심주의의 형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저원가를 찾아서 활발히 이루어졌던 오프쇼어링에서 리쇼어링으로의 어떤 전환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코로나 이전에도 가속화됐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과 온라인 형태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 물류를 영위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큰 축의 변화와 새로운 시대 정신, 즉 공동체주의, 친환경 강화와 같은 그런 트렌드를 고려해서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글로벌 교역량이 단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전월 동기 대비 전년도 동월 실적 대비 올해의 교역량은 20년 상반기에 3.7% 정도 하락을 했고 WTO는 2020년 전반을 봤을 때 전년 대비 약 40% 이상의 교역량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무역 거래 국가인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코비드-19이 발발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조치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무역 분야의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라이제이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온라인 소비의 증가 부분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소매 시장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 대비해서 약 5배 이상의 2.6배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 소비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탑5 온라인 마켓을 가지고 있는 국내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러한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온라인 소비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인 넷플릭스의 가입자 증가 추이도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비춰봤을 때 결국에는 온라인 비대면 경제 비중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코비드-19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시나리오 분석을 내고 있고, 보시는 장표는 맥킨지에서 추정을 했던 그런 시나리오 그래프입니다. 보건의료 대응 효과와 경기부양책 효과를 축으로 놓고 여러 분석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셧다운이 지속되는 기간이 1, 2년 정도는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평온합니다마는 미국이나 유럽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50만 명의 하루 만에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뉴스 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우리가 최소 1, 2년의 이런 경기 침체기를 예상하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도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그나마 낫다라는 국제기구, 월드뱅크 등의 평가가 있었습니다마는 경제 성장률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고 민간 소비 위축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물류를 포함한 전체 서비스 산업의 침체도 조금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피해 부분에 대한 극복 지원이라든지 투자 수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내고 있고 우리 해수부에서도 여러 가지 연장선상에 있는 대책을 많이 마련해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러한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합니다만은 결국에 이 코비드 19이 우리 생활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조금 더 이 상황에 맞는 그런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비대면 비즈니스의 활성화라든지 바이오 디지털 등의 유망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그러한 전략적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발원지였던 중국을 중심으로 코비드 19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많은 비즈니스 기회들이 다시금 엿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운 항만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 태평양 권역의 시장 성장 전망이 상당히 밝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지적으로 봤을 때 동남아라든지 제2의 글로벌 빅마켓으로 불리우는 인도 등등과의 인접성,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들이 좋은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해운항만 산업도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 심화되는 부분이 그대로 데이터에 반영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전자상거래의 물동량의 급증이라든지 신선 화물 물동량의 폭발적 증가 현상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특정 국가에 의존돼 있었던 무역의 구조를 바꿔나가고 다변화하는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벌 해운항만 업계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기업이나 해운선사들은 M&A의 활성화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고 코스트 절감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크게 움직여 나가고 있고 이에 연장선상에서 선박이나 화물열차 등등의 운송수단을 대형화해 나감으로써 여러 가지 효율화 방안을 추구하는 트렌드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화 부분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디지털라이제이션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항만 내의 운송이나 이송을 자동화하고 또는 무인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선박을 대형화하고 자율 운항하는 부분들, 그리고 항만 권역 내 여러 가지의 기능들, 펑션들을 기술적으로 연계해서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트윈을 연계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는 부분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 해외의 주요 항만에서 이미 이러한 시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만을 무인 자동화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미하는 부분들을 참고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린화 부분입니다. 친환경에 대한 글로벌 관점에 관심 증대는 항만 부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선박 평형수의 배출 규제라든지 황산화물 배출 규제,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기준 자체가 상당히 스트릭트하게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특히 글로벌 배출 규제에 대한 기준이 황산 함유율이 0.5%에서 향후에 0.1%까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원료서부터 에너지 체계에 이르는 광범위한 변화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급유라든지 에너지의 활용, 그다음에 수소 선박과 같은 미래형 그런 운송 수단들이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있어서 저희 해운 항만 물류 기업들이 추가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유망한 분야, 즉 온라인 비대면 소비 시장과 관련된 화물의 유치라든지
저온, 콜드체인과 같은 신선화물의 유치 전략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코비드 19의 정체기에 향후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인프라와 역량 그리고 스마트와 그린화에 대비하는 그러한 준비하는 시간과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상무님. 그럼 다음 순서로 항만배우단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유현숙 사무관님, 발표 진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만배우단지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를 맡은 해양수산부 유현숙 사무관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항만배우단지 개요, 항만배우단지 현황, 주요 정책 순입니다. 첫째, 항만배우단지 개요입니다. 항만배우단지는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항만구역에 조성하는 곳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수의 해외 기항지와 인근의 배후 도시를 연결하는 곳으로 항만의 지원 기능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물류 서비스 기능 등을 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항만배우단지 현황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부산항 등 전국 주요 무역항에 항만배우단지를 지정하고 부산항 등 7개 항만에 총 1,348만 제곱미터를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물류 제조기업 186개사를 유치하여 162개사가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말 기준 308만 TU의 화물을 처리하고 약 6,700여 명의 일자리와 약 2,300억 원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배우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항만배우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 2019년 1,348만 제곱미터에서 2030년까지 2,676만 제곱미터를 조성하여 물류 제조 기업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항만별 구체적인 조성 계획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내년에 주목할 만한 곳은 목포 신항으로 1단계 배우단지가 목포 지역에서 처음으로 내년 하반기 공급될 예정입니다. 항만배우단지에서 새로운 투자 모델을 찾고 계시는 기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공급 계획 등은 내년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항만배우단지 주요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첫째, 개발 방향입니다. 그동안 항만배우단지는 정부와 항만공사에서 개발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만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민간에서 개발하여 분양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택 당진항, 인천항, 부산항에 대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별 특성화입니다. 항만별, 배우단지별 특화구역을 지정하여 유사산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여 연관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산은 환적화물 유스탁 가공 특화구역으로, 인천은 콜드체인 및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평택 당진항은 PDI 특화구역으로 각 항만별 특성 및 처리 화물 현황 등을 반영하여 특화구역을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항만배우단지가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배우단지 내 일자리 및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해 제조기업의 입주 자격을 완화하겠습니다.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비중을 기존 30%에서 20%까지 낮추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비하여 유통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 기업의 입주 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기업을 적게 유치하기 위해 기존 공개 경쟁 위주에서 사업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수의 계약 대상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조업과 물류기업 간 임대료 체계도 단일화하고 일자리 및 물동량 창출 우수 기업에게는 특별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원활한 수출입 물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기업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인천항만공사에서 암물류 2단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2023년 기업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산항 석헌 항만배후단지에도 부산항만공사가 22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성실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무관님. 그럼 다음 순서로 항만공사 배후단지 관련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항만공사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강선심 과장님 발표 진행 부탁드립니다. 부산항은 동북아시아 관문이자 대한민국 제1의 해운항만 도시입니다. 부산항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 경제대국 일본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시아 미주 노선의 최종 기착점으로서 미주발 착 화물의 동북아 환적 허브 항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국내 컨테이너 화물의 75%를 처리하는 대한민국 대표 수출입 관문항인데요. 전년도 기준 부산항은 2,192만 2천만 TU를 처리하였습니다. 부산항의 강점으로서는 연계성을 들 수 있겠는데요. 아시아, 유럽, 북미를 연결하는 동서항로 거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150개국 500여 개 항만과 연결하는 세계 2위의 연결 노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연결 노선은 주당 269개의 컨테이너 정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글로벌 허브 항만,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6위 항만, 그리고 한정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2위 항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항 운영 현황 및 개발 계획입니다. 부산항은 북항 그리고 신항으로 나눠지는데요. 부산 신항은 23개의 선석이 운영 중이고 2030년경에는 45개의 선석을 갖추고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산항 배후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부산항 배후단지는 북컨테이너 1단계 그리고 웅동 1단계 두 곳에서 활발히 배후단지가 운영 중이며 현재 서컨테이너, 남컨테이너 배후단지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는 70개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2,80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은 4,400억 원 정도 달성을 했고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전체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어서 운영 중인 것은 북컨 1단계, 웅동 1단계고요. 향후에도 서컨 1단계, 남컨, 서컨 2, 3단계 등이 공급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부산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외국인 기업 투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개사가 입주해 있는데요. 그중 외국 기업이 96개사로서 그중 일본계 기업이 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전경은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 부두 뒤쪽으로 위치한 배후단지의 전경입니다. 다음으로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혜택 및 장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부산항 배후단지가 경쟁력이 있느냐? 그것은 최장 50년간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렴한 임대료, 각종 세제 인센티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배후단지 임대료는 제조기업 그리고 물류기업 이렇게 임대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에 따라서 물류업,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항 배후단지 안에서 어떠한 고부가 가치 활동이 일어나는가를 보시게 되면 제조, 조립, 검수, 라벨링, 분류, 포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외국으로부터 원부자재 제품 등을 배후단지에 반입하여 각종 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거쳐 제3국으로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요. 제가 좀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이탈리아 와인을 부산항에 수입한 이후에 부산항에서 라벨링, 재포장 등의 작업을 거쳐서 러시아 및 다른 아시아 국가로 수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많은 경쟁력을 가진 부산항 신항배후단지에 가장 빠르게 입주가 가능한 부지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단지 1단계에 위치한 지역이고 이 지역은 총 39만 제곱미터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저희 부산항만공사에서 스마트 공동물류단지로 예상되는 부지와 업무 지원 시설을 뺀 나머지 2구획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항에는 해송 특송장이 올해 7월 용당 세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데요. 저희가 한일 페리가 운영되는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내에도 해상 특송장을 추진하고 추가 설치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산항의 해상 특송장이 증가하게 되면 부산항의 경쟁력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이냐고 한다면 스마트화 공동화를 통해 부가가치 물류 기능을 극대화함으로써 부산항 신항 및 배후단지의 물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컨테이너 배후단지 1단계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16만 제곱미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 배후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창고 건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저희 BPA가 추진 중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 입주하게 되신다면 큰 자본 투자 없이 우수한 신항 배후단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산항 배후단지 입주를 원하실 때 나중에 입찰이 진행이 될 것인데 입찰 평가 기준 및 배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2020년 초 저희가 웅동 배후단지 입주업체를 모집했던 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능력, 그리고 외국 화물 및 부가가치 물류 실적과 계획, 고용 실적 및 계획, 건설 계획 등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평가 기준과 별도로 가점과 감점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 기업 중 국내에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 유통 기업을 얘기합니다. 이 기업들에게는 이 점에 가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항 및 부산항 배후단지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항 배후단지에 대한 좋은 설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은 인천항만공사 송은석 차장님 발표 진행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항만공사 운영본부 물류전략실 송은석 물류기획팀장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해양수산부 주관 2020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에 관심을 갖고 채널을 고정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순서에는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현황과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공급 계획을 중심으로 관련 현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화면에 띄워드리는 자료를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자료 1페이지에 인천항 부두 개발 계획입니다. 관광 인프라로서 132만여 제곱미터의 골든하버는 상업시설로 개발하고 크루즈 여행의 중심인 인천항 크루즈터미널과 대중국 카페리 여객 수송을 위한 국제 수준의 여객부두는 이미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4000TU급 세계선석으로 구성된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은 이미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항 배후단지 현황입니다. 인천항에 남북으로 위치하고 있는 암물류단지, 북항배후단지, 신항배후단지는 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거미줄 같은 교통망을 통해 290개의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어 있어 수도권 물류의 처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페이지의 인천신항배후단지입니다. 먼저 조성사업 개요를 보면 선광과 한진 컨테이너 부두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각 구역별로 우리공사와 해양수산부가 직접 개발과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인천신항배후단지 1단계는 총 255만 제곱미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단계 1구역 66만 제곱미터는 이미 공급을 마쳤거나 현재 콜드체인 클러스터 특화구역으로 추가 공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신앙배우단지 복합물류 클러스터 공급 계획입니다. 우리 공사는 2018년 하반기부터 입주기업 모집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임대료는 초기 제곱미터당 월 2,518원으로 책정하였으나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22%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고 입주 기간은 기존 20년에서 사업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최장 50년까지 사업하실 수 있도록 입주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복합물류 클러스터 부지 25만 8천 제곱미터에는 총 8개 컨소시엄이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하여 시설물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최근 입주기업을 선정한 D부지 7만 5천 제곱미터를 마지막으로 복합물류 클러스터 입주기업 선정은 완료되었습니다. 조감도는 입주기업이 제시한 조감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는 만큼 물류센터 경관에 규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설계 반영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도 마찬가지로 인천신항의 입지를 바탕으로 입주기업이 제시한 물류사업 모델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천신항 배우단지 복합물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배우단지는 인천신항부두와 도로를 경계로 위치하고 있어 수출입 물류의 최적지입니다. 입주기업은 이와 같은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화면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 구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품 유통 모델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콜체인 특화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천신항 배우단지는 신항과 인접하고 있는 동시에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한국가스공사의 LNG 부두 및 가스 저장 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액화 천연가스를 가정으로 보낼 때 발생하는 냉열을 전기 대신 활용하는 초저온 냉동 냉장 화물 특화구역으로 입주기업 및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콜드체인은 총 23만 제곱미터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우리 공사와 해양수산부는 입주기업이 주도하는 사업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한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 투자를 골자로 관련 법제도의 개정과 동시에 해양수산부에서 콜드체인 특화구역으로 지정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투자 절차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조 및 역할 분담안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제공하는 액화 천연가스의 냉열은 물류센터에서 영하 60도의 초저온부터 0도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과거 기술적인 우려와 투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관계기관과 투자자 간 역할 분담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만일 현재 진행 중인 특화구역 민간 제한 사업 투자 유치에도 불구하고 유보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앞에 설명한 역할 분담안에 따라 본 내용과 같이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실 수 있으며 우리 공사는 본안에 비해서 더욱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반영하여 투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암물류 단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조성사업 개요를 보면 공사는 금년부터 중간에 보이는 1-1단계 67만여 제곱미터를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요 계획은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ODCI 및 지원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실적에 따라 최대 50년까지 부여하며 임대료는 신항배우단지보다 저렴한 제곱미터당 월 1,145원입니다. 암물류 2단지 공급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물류 2단지는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특화구역과 국제여객부두 카페리 전용 화물 지원을 위한 ODCI 및 복합물류 클러스터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신국제여객부두의 카페리 연계 물동량 처리를 위한 ODCI 부지는 입주기업이 선정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신항 배우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과 동일하게 제한 공모 방식으로 전자선거래 특화구역인 총 20만 제곱미터를 약 4개 구역으로 나눠 현재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화구역과 별개로 배우단지 중심부 하단의 한국판 뉴딜 사업에 따라 SOC 디지털화를 위한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 과제로 스마트 물류센터 총 5만여 제곱미터를 중소물류기업을 대상으로 공동물류를 추진하고자
공사가 직접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아물이단지 이커머스 특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인접한 인천공항과 연계할 수 있는 CN에어 복합 운송 모델을 통해 여기에로 표시된 국내 기업과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연계를 최적의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물이단지는 근거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천세관의 통합검색센터와 운영사업본부의 해상특송 전용 교환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 시설과 우정사업본부의 해상특송센터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한배우단지 북측에 대한 조성사업 개요 및 운영 계획입니다. 본 부지는 기존에 이미 공급을 완료한 북한배우단지 남측과 연계하여 사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집중적으로 설치 중인 도로 인프라가 물류 효율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 용지는 총 13만 제곱미터를 공급할 계획이며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월 1,752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입주기업 모집은 3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 및 2차 모집에 총 5개사가 선정되었으며 향후 잔여 4만여 제곱미터에 대하여 추가로 입주기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비즈니스 모델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합물류 클러스터에 대한 입주 절차는 다소 일률적입니다. 저희 공사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상 첨부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공사가 지정한 날짜에 제출해 주시면 항만배우단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성적순으로 입주기업을 선정합니다. 올해 신설된 특화구역 입주 절차입니다. 투자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기업은 우선 공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 제안에 대한 내용을 구성합니다. 이후 최초 제안 사업을 공식적으로 공사에 제안하게 되면 공사는 적격성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60점 이상일 경우 적격한 투자자로 인정합니다. 공사는 이후 일정 기간 제3자에 대하여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공사는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 일정 부분 가점을 부여하고 최종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고득점 기업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 중인 인천항 배우단지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인천항에는 총 153만 제곱미터로 아물유 1단지의 18개 기업과 북항배우단지 남측에 14개 기업이 연간 40만 TU 수준의 물동량을 창출하며 지역경제와 인천항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항 신규 배우단지 개발 및 운영 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는 올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하여 전년 대비 6%가 증가한 328만 TU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향후에도 신규로 공급할 배우단지를 중심으로 인천항을 대한민국의 고용성장과 경제발전의 중심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항 신규 배우단지 개발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천항 배우단지에 대한 좋은 설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여수광양 항만공사 이윤옥 과장님 발표 진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수광양항만공사 마케팅부에 근무하는 이윤옥 과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여수광양항과 배우단지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수광양항 그리고 배우단지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여수광양항에 대한 간략한 소개, 현재 광양항 항만 배우단지 관리 운영 현황,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광양항 배우단지 입주 안내 순입니다. 여수광양항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지도는 여수광양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한 지도입니다. 남쪽에 여수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해 있고 가운데에 고양이처럼 생긴 섬인 묘도를 중심으로 북동쪽은 포스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주, 남미 등지로부터 철강석의 원재료를 수입하는
원료 부두가 있고 그 왼편에는 포스코 공장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이 수출되는 제품 부두가 있습니다. 그 왼쪽으로 컨테이너 부두, 자동차 부두가 차례로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 뒤쪽이 항만 배후단지입니다. 이처럼 여수광양항은 철강의 원재료와 완제품, 석유화학단지의 원재료인 원유하역 부두와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석유화학 제품 부두 등이 있는 국내 최대 산업지원 항만이자 국내 제1의 수출입 항만입니다. 여수광양항 지리적 위치입니다. 여수광양항은 대한민국 남해안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약 340km 떨어져 있으나 항만에서 철도, 고속도로, 항공 등 복합 운송이 가능한 최적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또한 KTX를 이용하여 수도권으로는 2시간대로 이동이 가능하며 주위에는 5개의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1시간 권역 내 4개의 공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만의 지리적 이점입니다. 광양항은 태풍과 같은 악천후의 영향이 적어 연간 360일 이상 하역 작업이 가능한 항만입니다. 항로 수심은 20m 이상, 선박이 접안하는 암벽 수심은 최대 17m 이상이며 이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과 4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항만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광양항은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아우르는 총 80여 개의 컨테이너 전개 항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적을 통해 전 세계 거의 모든 항만으로 여러분들의 물품을 수입, 수출할 수 있습니다. 광양항은 국내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으로 수출입 관문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전체 처리 물동량은 약 3억 1,100만 톤이며 이는 전 세계를 기준으로 11위 수준의 물동량 처리 항만입니다. 광양항은 현재의 발전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만 운영 효율화, 중장기 화물 창출 기반 구축, 안전항만 클린포트,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항만 운영 효율화를 위해 컨테이너 운영사를 통합하여 부두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배제할 것입니다. 또한 최고 수준의 자동화 부두를 도입해 더욱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글로벌 초우량 물류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자족형 화물 창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친환경 클린 항만을 구축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수항을 남해안 해안강과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항 항만 배후단지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는 컨테이너 부두 후면에 위치하며 동측, 서측 배후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 약 400만 제곱미터의 광활한 면적을 자랑합니다. 이 중 동측 배후단지는 100%, 서측 배후단지는 67%의 부지에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지는 현재 입주 중인 부지로 입주기업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후 북측 배후단지 약 10만 제곱미터가 올해부터 착공하여 2023년경 완공되기 전까지는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된 약 42만 제곱미터만의 부지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기준 총 52개사가 입주하여 성황리에 영업 중이며 배후단지에서 발생되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54만 TU이며 약 2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물류업은 35개사, 제조업은 17개사입니다. 주요 처리 화물은 인근의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석유화학 완제품, 캐나다,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우드펠릿, 수입 건초 등 사료 원료, 전국에서 집화되어 전 세계로 수출되는 폐지, 포스코에서 생산되어 수출을 기다리는 철강 제품 등입니다. 인근 산단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의 수출 전진기지, 전 세계에서 수입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수입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6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광양항 배후단지는 부지가 고갈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여수 광양항의 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북측 배후단지,
세풍산업단지, 율촌 융복한 물류단지, 율촌 제2산업단지, 광양 준설도 투기장, 묘도 준설도 투기장을 배후부지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공사는 배후단지 확장과 확장된 부지 내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통하여 입주기업과 서로 상생하는 주춧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 및 혜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의 가장 큰 임대 조건은 국내 모든 항만 중 가장 저렴한 임대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류기업은 우대 임대료가 적용되어 제곱미터당 월 129원이며 제조기업은 제곱미터당 월 258원입니다. 이와 더불어 500만 불 이상 외국인 투자 시에는 3년간 임대료의 50%가 감면되며 1000만 불 이상 시에는 5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임대 기간은 50년간 보장되며 50년 추가 임대가 가능해 최장 100년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양항 배후단지는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면제되며 배후단지 내는 무관세 지역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 절차입니다. 연중 3, 4회에 걸쳐 우리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주업체 선정 공고를 냅니다. 약 2달간의 선정 공고 기간 내에 입주 희망업체는 지정된 사업 신청 서류를 공사에 제출합니다. 공사에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 희망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평가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업체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주에 관련된 사항들을 협상하게 되며 협상 완료 시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배후단지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공고는 내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으니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후단지 입주하는 기업들이 영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고나 물류지역이 협소한 공장은 배후단지를 수출입 물류센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의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완제품의 보관, 수출 통관 대기 장소로 활용이 되며 철강 완제품의 수출센터로서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둘째, 국내 제조업들이 입주하여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를 이용하여 중국,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모델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배후단지 입주기업은 연간 40만 TEU 이상의 수출품이 발생하는 여수 산단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물류센터로서의 기능이 가능합니다. 70년대부터 개발된 여수 산단 내 공장은 현재 생산 부지가 협소하며 공장 리모델링, 완제품 보관 부지 부족으로 배후단지의 야적 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입주기업은 여수 산단 입주업체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수출 물량의 전진 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인근에 포스코가 위치하여 포스코의 후판, 강관, 철판 등을 이용하여 해양 플랜트, 파이프 등 부가 완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기지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배후단지 입주기업은 각 업체의 고유한 사업 영역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며 광양항 배후단지는 입주기업의 성공을 위하여 최적의 부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수 광양항의 다양한 이점과 혜택을 활용해 최적의 물류 비즈니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을 통해 여러분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무한히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 화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수광양항 배후단지에 대한 좋은 설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울산항만공사 신영광 대리님 발표 진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항만공사 물류기실 신영광 대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항만 배후단지 투자 유치 활성화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울산 신항 항만 배후단지 개요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크게 울산항 소개와 부두 시설 현황, 물동량 등을 먼저 설명드리고 울산항 항만배우단지에 대해서 개발 개요, 지리적 이점, 운영 현황과 입주 기업의 소개 등을 순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항은 미포항, 본항, 북신항, 남신항, 미포항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울산항은 1963년 국제개항장으로 개장한 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울산 지역 기반의 산업시설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 산업지원항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는 국내 액체 화물의 약 33%를 처리함으로써 국내 최대, 세계 3위의 액체 화물 취급 항만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기간 항로에 위치하여 북극해 항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울산항 부두시설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본항, 온산항, 미포항, 신항에서 총 116척의 접안 능력과 7,600만 통의 하역 능력, 약 400만 통의 야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울산 본항은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의 지원 항만으로 선박 61척이 동시에 접안 가능합니다. 온산항은 온산 국가산업단지 지원 항만으로 32척의 선박이 동시 접안 가능합니다. 미포항은 조선공업 지원 항만으로 100만 데드웨이트급 선박 건조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항은 선박 2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으며 울산항 배후단지가 울산 신항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 외에 울산항에는 예선 전개지, 소형선, 잡종선 계류지 등 3,000m에 달하는 기타 계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산항은 국내 최대, 세계 3위의 액체 취급 처리 항만입니다. 총 66개 선석의 액체 부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803개의 액체 화물 탱크에서 4,082kl의 액체 화물 저장이 가능합니다. 액체 화물 물동량을 기반으로 울산항 물동량은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최초로 물동량 2억 톤을 달성하였습니다. 표와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2019년 전국 액체 화물 처리량 5억 6천만 톤 중에 울산항에서 약 1억 6천만 톤이 처리되어 전국의 약 33%의 액체 화물을 취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주요 액체 화물 취급 항만과 비교하였을 땐 로테르담, 싱가포르에 이어 단일 항만 기준 액체 3위 취급 항만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울산항 소개를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항만 배후단지의 개요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발표드리겠습니다. 울산항 배후단지는 1309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체 면적 68만 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약 1,200억 원의 개발 비용을 통해 울산항만공사에서 개발하였습니다. 1309는 울산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 석유화학, 플랜트,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 및 수출 활동을 지원하고 209는 전면에 인접하여 있는 동북아 오일업의 1단계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LNG 친환경 에너지 취급 기업이 사업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항만 배후단지의 지리적 이점으로는 배후에 자유무역지역과 신일반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있고 국도 31호, 청량 IC와의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울산 신항역 개통으로 부산항뿐 아니라 타 지역까지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울산항 배후단지의 부지 및 입주 현황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SK가스가 입주함에 따라 보시는 바와 같이 1에서 309 전 구역에 대한 입주 기업 유치가 100%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울산항 배후단지에 대한 여유 부지는 없으나 울산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남신항 인근에 83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울산항 배후단지 입주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 여러분께서는 시기에 맞춰서 입주를 준비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산항 배후단지는 현재 입주기업 모집이 완료되어 입주기업 투자 유치보다도 현재 입주하여 운영 중인 그리고 운영 계획인 기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울산항 배후단지는 2018년 특화 전략에 의거 제조, 일반 물류, 복합 물류, 에코 4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조구역에는 JC케미칼, 부흥산업사, 데카텍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및 기자재, 중량물 제조 및 판매를 통해 고부가 가치 창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JC케미칼은 작년 하반기에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바이오 디젤 및 바이오 중류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부흥산업사는 유기화학물 및 반도체 제작 및 판매업을 위해 입주 준비를 하고 있으며 데카텍은 해양 플랜트 및 석유화학 플랜트 패키지 제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 물류 구역에는 울산항의 배후 물류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울산국제물류센터, D&D 로지스틱스, BIDC 등의 물류 기업이 자동차 부품, 해양 플랜트 기자재, 석유화학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합 물류 구역에는 배후 거점을 활용하여 제조 및 물류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글로벌 화학 기업인 울산 PP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울산 PP는 프로필렌의 다운스트림 영역인 폴리프로필렌 제조 판매를 통해 연간 최대 80만 톤의 폴리프로필렌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연간 최대 4만 TU의 물동량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에코구역에는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LNG 터미널 영위기업인 SK가스가 입주하여 울산항을 LNG 중심의 동북아 오일가스허브로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사업 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산항 배후단지가 현재 입주 대상 부지는 없지만 향후 2030년까지 83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개발 예정임에 따라 입주 여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수준으로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후단지 임대료 수준은 제곱미터당 월 1,100원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최초 20년부터 10년 단위 연장을 통해 최대 50년까지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입주기업 유치 외에도 입주기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동방성장 지원 사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O 공인 획득 지원 컨설팅과 함께 법률 자문 지원, 저금리 대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울산시와 협업하여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입주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사 자문 지원, 법정 의무 교육, 집체 교육 실시와 근로자 내일 채용 공제 지원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확보, 화물차 휴게소 편의시설 입점 등의 지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울산항 항만배후단지 운영 개요 및 소개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항 배후단지에 대한 좋은 설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발표해 주신 모든 항만공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입주기업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입주기업 발표 역시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산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BIDC 김성희 과장님 발표 진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BIDC의 김성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그 항만공사, 부산항 항만공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BIDC는 부산항에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부산항은 세계 4위 컨테이너 항만이고 세계 2위 환적 항만입니다. 그리고 연간 2,500만 TU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부산 신항 배후단지는 현재 울산, 창원, 사천, 거제랑 매우 가까운 입지적으로 매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울산은 자동차 및 조선, 그리고 창원은 기계 전자,
또 사천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항공 부품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사천 단지입니다. 그리고 거제는 아시다시피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대우조선이 있는 매우 좋은 입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부산 신항배우단지는 경제 자유무역지대이면서 또한 보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관세나 부가세가 부담스러운 외국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현재 BIDC는 총 3군데의 컨테이너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 컨테이너 터미널 오른쪽 위에 보시면 BIDC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항 외에 웅동 배우단지에 컨테이너 창고가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2019년에 동원그룹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동원로익스 창고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올해 저희가 새로 오픈한 울산 배우단지입니다. 이쪽도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BIDC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및 또 저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화주들은 글로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합니다. BIDC는 글로벌 선두 물류 기업을 목표로 아시아,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지역을 연계하는 21세기 동북아 물류 허브 기능을 제공하고 또 고객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BIDC는 2006년 3월에 설립되어 현재 신항에 있는 본점, 그리고 웅동에 있는 웅동 지점, 그리고 울산에 새로 오픈한 울산 지점이 있습니다. 현재 김인수 대표님을 대표로 해서 물류센터 운영, 국제 물류 주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BIDC는 2005년도에 이제 북측 1단계 배우 입주업체로 선정이 되어 2006년도에 국제 물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이제 저희가 그 한국 아메이 물류 서비스 센터를 시작하게 되었고 2011년도에는 대우조선의 해상 물류 운송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BIDC 웅동센터를 개설하였고 2014년도에는 AEO 인증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대우조선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대우조선에서 분리해서 2019년도에는 동원그룹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보시면 BID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3개의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본점이 있고 보시면 위쪽에 빨간 표시에 되어 있는 보시면 웅동 지점이 있습니다. BIDC의 시설 현황은 일반 창고, 옥내 그리고 옥외 창고가 있고 또 저희가 위험물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와 습도를 맞출 수 있는 항온 항습동이 있고 또 과일이나 이런 것을 후숙할 수 있는 후숙 창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포장도 또 따로 할 수 있는 포장팀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웅동 지점도 같이 봐주시면 항온 항습동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물류센터 시설 중에 울산 새로 지은 울산 창고입니다. 위치는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보시다시피 위험물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물류센터 울산센터 전경입니다. 사진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울산센터 시설 현황입니다. 참고로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BIDC가 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CFS 물류 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물의 입출고, 적출입 작업, 포장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BIDC는 자유무역지대에 있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내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보세 물류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수입에 관련해서는 보세 운송, 입고해서 그다음에 보관 자재 관리를 하고 또 수입 화물 같은 경우에는 세간이나 식품 등 검역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하는 작업 화물들에 대해서는 보수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보시면 화주가 원하는 장소에서 저희가 화물을 픽업해서 BIDC에 입고한 후에 포장 및 적입 작업을 하여서 CY까지 또는 현지 원하는 장소까지 저희가 다 갖다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BIDC는 아메이 아시아 허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메이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제품 판매의 전략 거점을 지금 BIDC가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아메이 전체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메이 물품을 물류 운영, 적출입 보관, 재고 관리까지 거기에 조립, 라벨링, 재포장 등 부가가치를 하는 부가가치 물류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아시아 허브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지대의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많은 곳에서 와서 보시고 또 소개가 해외에도 많은 쪽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부분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창고뿐만 아니고 해외에 여러 군데 서비스를 하는 국제 물류 사업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화물과 관련된 육상, 해상, 항공, 운송, 보관, 통관 등 토탈 서비스를 원스톱 서비스를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조사에서 화물을 BIDC로 가져와서 보관, 검수, 포장, 조립, 가공, 거기서 통관까지 BIDC가 여기는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통관 취급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BIDC로 들어온 화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관까지 다 완료해서 그다음에 터미널까지 다 반입하여서 현지 물류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BIDC의 김성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BIDC에 대한 좋은 설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인천항 배우단지 입주기업 설인상사의 차영두 대리님 발표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설인상사 차영두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저희가 발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발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설인상사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SINL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컨소시엄 사업 추진 역량, SINL 비즈니스 모델 및 향후 계획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설인상사는 재계순위 25위인 종합비철그룹인 영풍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설인상사는 세계 비철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아연 연 부문에서는 세계 1위 무역 수출 상사입니다. 그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아연 재련소 3개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룹 내 세계 1위 아연 및 연 기업인 고려아연 온산재련소, 그리고 세계 4위 영풍 석포재련소, 그리고 세계 15위 재련소인 썬메탈로 총 아연 생산량 기준 123만 톤으로 전 세계 아연 시장 점유율을 11%를 차지하며 세계 비철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84년에 설립된 설인상사는 2019년 기준 연간 약 300만 톤의 물량을 전 세계 50여 국에 이제 판매하고 있으며 단순한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토탈 SCM, 파이낸싱, 그리고 W&D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다각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아연, 연 외에도 알루미늄, 코퍼, 그리고 니켈 등 주요 비철 금속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지역에 위치한 당사 자회사 및 브랜치로 세계 비철 금속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 SINL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 및 당사 사업 역량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입주기업에 선정된 당사는 국내 최대 물류사 중 하나인 세방과 7대3으로 출자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컨소시엄은 인천항 신규 물동량 창출, 그리고 축적된 물류센터 운영 능력, 차별화된 시스템 및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천항 최고 물류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본 컨소시엄은 선인상사와 세방의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외부 자금 조달 없이 100% 참여사의 자기 자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당사는 본 SINL 조기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을 위해 신규 화주 유치 및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운영 3개년 동안 약 230만 톤의 달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SINL의 비즈니스 모델 소개 및 건설 그리고 사회적 기여 계획입니다. 당사는 세계 최대 비철금속 그룹의 장점을 활용해 인천신항 신규 물류센터를 국내 비철금속 허브 물류센터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신항 아연괴 CFS 물류를 유치 추진 중이며, 현재 당사와 파트너십 관계가 있는 인도 최고의 미철종합회사인 베단타그룹과 협업을 통해 신규 비철금속 물량을 인천신항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시아 1위의 비철금속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이커머스를 운영하며 도소매 판매 거점으로 구축할 예정이며, 국내 최대 물류사 중 하나인 세방의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당사 물류센터 및 인천, 수도권 서부 지역의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여 수배송 화물의 물류 대행 허브로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당사는 본 물류센터를 4차 산업 융복합 물류 시스템이 구현된 최첨단 물류센터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미지는 신규 물류센터의 조감도입니다. 현재 본 SINL은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설계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SINL의 건설 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는 구조 심의가 끝났고 그리고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건설 계획에 따르면 2021년 9월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단순한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비철금속 무역 상사로에 구축된 전 세계 네트워크, 수십 년간 축적된 국내 물류 노하우, 그리고 안정적이고 탄탄한 재무 구조, 이를 바탕으로 당사는 이번 SINL 물류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인천신항의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도였습니다. 네, 설인 상사에 대한 좋은 설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여수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대평의 고석준 대리님 발표 진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주식회사 대평의 소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평의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2011년 설립 이후 물류 서비스업을 영위해온 당사는 물류 인프라 확보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물류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업태는 물류 서비스업, 업종은 창고 보관,
화물 운송, 유통 등입니다. 2019년 기준 당사의 매출액은 약 240억 원, 자산은 280억 원, 간접 고용을 포함한 총 종업원 수는 150여 명입니다. 당사는 2011년 법인을 설립한 이래로 2015년까지 일반 화물 창고, 냉동 냉장 창고, 위험물 창고를 운영하는 창업기를 보냈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해양수산부 주관 우수물류기업 인증부터 고용노동부 주관 강소기업 인증까지의 성장기의 단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사의 사업 영역입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주된 영역은 화물 운송업, 창고 보관업, 유통업이고 부가적으로 물류 컨설팅업, 삼자 물류업, 국제 물류업 등이 있습니다. 당사의 조직은 관리팀, 운송팀, 운영팀, 영업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송팀은 하동, 영흥, 여수사업소를, 운영팀은 일반 화물, 냉동 냉장, 위험물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당사의 물류 서비스 전략, 창고 보관입니다. 당사는 항만을 통해 수출입되는 화물의 단순 보관에 그치지 않고 운송, 통관, 재고 관리 등 종합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화물의 취급이 가능하여 신속 정확한 보세 운송 신고 및 전문 보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입고부터 출고까지의 모든 작업을 전문 시스템과 숙련된 인력으로 운영하여 고객의 경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일반 화물, 냉동 냉장, 위험물 창고의 전경 사진입니다. 창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입고부터 출고까지의 운영 프로세스와 더불어 당사는 특수 부가가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냉동 냉장 창고에는 바나나 숙성 시설을, 위험물 창고에는 본행 보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나나 숙성 시설은 총 35개소의 숙성실로 구성되어 바나나뿐만이 아니라 계절에 민감한 품목을 취급할 수 있고 위험물 창고는 본행 보온 시설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위험물을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당사의 물류 서비스 전략, 화물 운송 부분입니다. 당사는 전국 주요 지역에 내륙 거점을 확보하고 각 거점을 연계하여 빠르고 안전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비롯 타랑석고, 철제류, 면실 등 전 분야의 화물을 취급하고 있고 적시 운송과 화물 파손율 제로화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기술 인력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고의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상에서 철도까지 화물 운송 전 범위에서 컨테이너 화물, 중량물, 장척 화물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9년 기준 단관 연간 40만 톤, 코일 연간 10만 톤의 운송 실적을 처리하였습니다. 당사 운송팀의 주된 업무인 타랑석고 운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동, 여수, 영흥 발전소에서 발생한 타랑석고를 전국 USG 보랄 공장까지 육송, 해송으로 공급하여 주요 수요처인 KCC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관리, 인력 장비, 안전관리, 위험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전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당사의 물류 서비스 전략, 유통입니다. 당사는 해외 수입에서 국내 납품까지 원스톱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우드 펠렛, 우드 칩 등을 수입하여 2019년 기준 연간 10만 톤 이상을, 중국에서 타랑석고를 수입하여 연간 15만 톤 이상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정책 및 FTA 체결로 인한 물동량 증가, 풍부한 물류 경험과 전국적인 인적 네트워크, 광양항 특수 창고 운영 등의 강점을 활용하여 화물의 보관을 위한 최적의 여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핵심 역량에 집중하여 물류비 최적화, 고정비 축소 등의 효과로 이어져 당사와의 지속적인 상생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당사의 인프라 현황, 유형자산입니다. 당사는 광양항 유일의 냉동창고, 냉장창고, 위험물 창고를 운영 중이며 영위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물 보세 창고는
부지 면적 약 3만 2천 평, 창고 면적 1만 2천 평, 냉동 냉장 창고는 부지 면적 7천 평, 창고 면적 4천 평, 위험물 창고는 부지 면적 약 1만 평, 창고 면적 2천 평으로 총합 부지 면적 약 5만 평, 창고 면적 약 2만 평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현황입니다. 당사는 리치 스태커, 지게차, 포크레인, 페이로더, 트랙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당사의 인프라 현황 무형자산입니다. 당사는 임직원 모두 물류에 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위사업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해수부 주관 우수물류기업부터 고용노동부 주관 강소기업 인증까지 당사는 매년 다양한 인증을 갱신 취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당사의 재무성과입니다. 당사는 적극적 영업을 통한 매출액 증대,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원가 절감 노력으로 탁월한 경영 성과 및 건전한 재무 상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당사의 신용 등급은 BBB+,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신용 보증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로 동종업계와 비교하여 미래 성장성, 기업가 정신, 지식자산 부분에서 동종업계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당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물류 전문기업 주식회사 대평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회사 대평에 대한 좋은 설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산항 배우단지 입주기업 SK가스의 김영빈 차장님 발표 진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신항 항만배우단지 209 입주 예정 기업인 SK가스 통합인프라그룹의 김영빈 매니저입니다. 저희 SK가스가 항만배우단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SK가스는 1985년 설립 이후에 국내 전국적인 유통망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4개 지사가 있으며 해외에는 싱가포르와 미국 휴스턴에 2개의 법인을 두고 있고 울산과 평택에 총 47만 톤의 LPG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LPG 사업 역량을 활용하여 PDH와 PP 사업 등 가스화학 사업과 LNG 터미널 및 LNG, LPG 겸용 가스 복합 발전 등 LNG와 전력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SK가스의 최대 주주는 SK디스커버리이며 국민연금 등이 주요 주주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SK가스의 사업은 국내 LPG 마케팅, 글로벌 LPG 트레이딩, 울산 평택의 LPG 수입기지 운영, 윤활유 탱크터미널 사업, PDH, PP 등 가스화학 사업, 그리고 LNG 터미널 및 가스 복합 화력발전 사업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선 SK가스의 대표적인 기존 사업은 국내 LPG 마케팅입니다. 프로판과 부탄을 가정용, 상업용, 그리고 차량용 연료로 공급하고 있으며 정유사나 석유화학사 등 대규모 산업체에 연료와 원료용으로 LPG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및 휴스턴 법인을 통해서 해외에서 생산되는 LPG를 국내에 도입하고 있고 그 외 해외 중개 무역 및 선물 거래 등 글로벌 트레이딩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평택의 대규모 LPG 저장 시설을 통해서 전국 곳곳에 안정적으로 LPG를 공급하고 있으며 LPG 운반선의 취항 전 설비 점검과 기술 지원, 운항 중인 LPG 운반선의 중간 점검 등 가스 트라이얼 사업과 가스프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SK가스는 기존의 전통 사업 외에도 윤활유 탱크터미널 사업, 가스화학 사업,
LNG 터미널 및 발전 사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탱크 터미널 사업은 SK가스가 울산에 약 3천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한 49만 킬로리터의 총 59개 탱크 시설로서 이를 통해 최대 310만 배럴의 윤활기유 원료인 UCO와 윤활유 제품을 저장,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APC사와 쿠웨이트 PIC사와 협력하여 SK 어드밴스트를 설립하였으며 SK 어드밴스트 투자를 통해 프로판에서 수소를 제거하여 프로필렌을 제조 판매하는 PDH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PDH의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프로필렌의 다운스트림인 폴리프로필렌 제조 공장도 건설 중에 있으며 2021년 상반기에 상업 생산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 및 싱가포르 MOLCT사와 협력하여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을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울산항에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LNG 및 석유 제품 탱크 터미널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세계 최초로 LNG와 LPG를 겸용 사용하는 1.2기가와트 규모의 가스 복합 화력발전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만 배후단지를 통한 사업 확장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동북아 오일 허브 정책이 오일 외 LNG까지 포함하는 에너지 허브 정책으로 전환되었고 당사도 기존 LPG 중심의 사업에서 프로판, 부탄회, LNG까지 아우르는 종합 에너지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울산 북항에 LNG 탱크 터미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하여 LNG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저희 SK가스의 입주 예정 부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울산 신항 항만 배후단지 209입니다. 항만 배후단지의 사업 모델은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LNG 탱크 터미널을 확장하여 배후단지에도 LNG 저장 탱크를 추가 건설하는 것과 LNG 벙커링, LNG 증발가스를 활용한 수소 연료전지, LNG 기화 시 발생하는 냉료를 활용한 사업 등 LNG와 관련된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항만 배후단지 사업 추진을 위해 2029년까지 약 6,7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2034년에는 203만 톤의 LNG 화물과 4메가와트의 전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2026년 이후에는 배후단지 사업의 운영을 위해 약 70여 명 수준의 정규직 고용 창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배후단지 사업을 통해 해외 화물의 신규 유치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내 해상운송사의 운송수익, 국내 액화가스 탱크로의 운송업체의 운송수익, 기타 추가 수익과 이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 등 높은 수준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SK가스는 국내 넘버원 LPG 플레이어를 넘어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울산 북항 항만 배후단지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SK가스 회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모든 배후단지 입주기업 발표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는데요. 질의응답 세션은 본 라이브 방송에서 댓글로 요청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발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댓글로 달렸는데요. 제가 질문들을 읽어드리면 질문에 해당하는 담당자 분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산항만공사에게 질문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본 질문은 부산항만공사의 김은비 대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항만공사 마케팅부 김은비입니다. 우선 부산항 배우단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의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저희 부산항만공사 공식 홈페이지에 입주업체 선정 안내서가 업로드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 안에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선 해당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 평가 기준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외국 화물 처리 및 유치 실적입니다. 100점 만점 중에 25점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 화물을 많이 처리하는 기업에게 비교적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배우단지 입주 후에 실적 평가를 시행을 하는데 이때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해양수산부에게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 투자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데 해수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있나요? 네, 본 질문은 해양수산부 유현숙 사무관님께서 답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 기업하기 좋은 그 환경을 만들어 드린 것이고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최근에 그 제조 기업의 입주 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기존에는 그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에 입주가 가능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20% 이상으로 완화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 대비해서 그 유통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저희 지금 항만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일자리나 부가가치 물동량 창출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도 각 항만공사에서 임대료 감면, 현금 지원 등 특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그 근거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해양수산부는 그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IPA 입주 기업 설인 상사에게 드리는 질문 같은데요. 아마 이 질문은 인천 신항에 입주하고 싶은 또 다른 기업이 설인 상사를 벤치마킹하고 싶어서 여쭤본 질문 같습니다. 네,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천 신항 배우단지 입주 이후 설인 상사가 추진한 성장 전략은 무엇인가요? 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설인 상사 담당자 분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설인상사 차영도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인천 신항에 SINL을 이제 최초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커머스 등 여러 가지 이제 비철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그 물류사들과 이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이제 국내 비철 물류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사무회계법인 상무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물류 산업 환경에 대해 발표해 주신 사무회계법인에게 질문합니다. 물류 기업의 투자를 고려 중인 투자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물류 산업의 호흡 불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해당 질문 유옥동 상무님께서 답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
좀 생각이 됩니다. 사견이라는 걸 전제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투자 의사결정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렌드의 변화는 명확합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디글로벌라이제이션.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에 대비하는 그런 투자 의사결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많은 기업들 그리고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준비의 연장선상에서 투자를 고민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권고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거와 같은 대규모 하드웨어 투자보다는 기술이나 시스템 그리고 여러 가지 인적 자원 등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좀 권고를 드리고, 그리고 어찌됐든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류 산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 또한 상당히 밝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상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BPA 입주 기업인 BIDC에게 나온 질문인데요. 아마 이 기업도 부산항 배후단지에 입주하고 싶은 또 다른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유무역 지역이나 산업단지와 비교를 했을 때 부산 신항 배후단지가 가진 장점이 특별히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해당 질문은 BIDC 담당자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답변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부산항이 한국에서는 제일 큰 항이고 또 컨테이너 배들이 제일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셔틀료가 굉장히 싼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산 배후단지가 일단 여러 지역으로 가기가 가깝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큰 메리트이기도 하고, 또 중국이나 물동량이 많은 그쪽으로도 지금 현재 컨테이너를 보내기도 쉽고, 또 현재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해외 하주들이 저희한테 물어볼 때 부산항 또는 마산항 이렇게 물어보는데, 솔직히 마산항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그렇게 많이 붙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항과 가까운 BIDC에서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또 세관도 가까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울산항만공사 입주 기업인 SK가스에게 질의하는 내용인데요.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배후단지 209와 연계 사업인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의 전체 규모와 건설 일정, 고객에 대해 궁금하다고 하신 질문입니다. 네, 해당 질문은 SK가스 담당자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K가스 김영빈 매니저입니다.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의 일정, 규모, 고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은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 그리고 싱가포르계 선사인 MOLCT가 공동 투자하여 만든 합작 법인입니다. 이 KT를 통해 울산 오일가스허브 부지에 LNG 및 석유 제품 저장 탱크와 하역 설비 그리고 기화 송출 설비 등을 건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LNG 저장 탱크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1.5만 킬로리터의 저장 탱크 4개를 오일가스 허브 부지에 건설할 예정이고, SK가스가 배후단지에 입주하여 LNG 저장 탱크 2개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총 6개의 저장 탱크가 건설될 경우 연간 700만 톤의 천연가스를 기화 송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LNG 저장 탱크 2개가 2020년 7월에 동시 착공하여 건설 중에 있고 24년 6월경에 상업 운전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가스복합 화력발전소인 울산 GPS와 SK에너지가 있고 그 밖에 여러 그 발전사와 주요 산업체와 그 저장 탱크에 대한 사용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입주기업인 대평에게 질문합니다. 대평의 주요 고객은 어디이며 다른 물류 기업보다 뛰어난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본 질문은 대평 담당자분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당사의 주된 고객은 LG MMA, 금호 미쓰이 화학, KCC, 한국 USG 보랄과 같은 국내 유수 기업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기업들과 오랜 기간 거래를 유지해 오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인 상생 관계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뛰어난 당사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는 광양항 유일의 일반화물 보세 창고, 냉동 냉장 창고, 위험물 창고를 동시에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당사를 찾아주시는 고객의 화물에 특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맞춤 서비스 제공이 가능케 하는 당사의 인프라가 다른 물류 기업과 차별화된 당사의 특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울산항만공사에게 질문 드리는 내용인데요. 울산항 배후단지에 입주해 물류 사업을 하고 싶은데 여유 부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 추가 부지 확보 계획은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해당 질문은 울산항만공사의 신영광 대리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산항 배후단지는 작년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입주기업 유치가 100%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항만에 비해서 또 배후단지의 부지가 또 협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항만 배후단지에서는 2030년까지 울산항 배후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서 83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개발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부지 매입이나 좀 부지를 확보해서 배후단지를 이제 공급하여 할 계획을 이제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산업단지 특성상 부지의 그 이용이 과포화 상태여서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부지 확보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인천항만공사에게 질의드리는 내용인데요. 네, 본 질문사항은 댓글창에 약 2번 정도 질의된 내용입니다. 네, 인천항 콜드체인 특화구역 투자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답변은 인천항만공사의 송은석 차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콜드체인 클러스터 특화구역에 대한 그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이번에 이제 사전 협의 신청을 한 기업 2개 컨소시엄과 사전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 중순쯤에 사전 협의 신청이 완료되고 최초 제안서를 아마 제출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초 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12월까지 제3자 공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자 공모를 진행하고 아무래도 공모 후에 최종 평가를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유익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장님. 다음은 여수광양항만공사에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입주를 검토 중인 기업입니다. 혹시 다음 입주 공고는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개별적으로 공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해당 내용 담당자분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광양항 배우단지 입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음번 입주 공고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 공고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저희 공사에 관심 기업으로 등록이 된 업체에 한해서는 저희가 입주 공고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광양항 배우단지에 입주에 관심이 있으시면 하기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더욱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부산항만공사에게 질의드리는 내용인데요.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한 기업들의 평균 임대 면적은 1만에서 1.5만 평으로 굉장히 협소한 편인데 향후에 좀 더 넓은 부지를 임대할 계획이 있나요? 라는 질문 사항입니다. 네, 담당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항만공사입니다. 현재 일종 항만 배우단지 관리 규정에 따르면 입주 대상 기업의 임대 면적은 최대 15만 제곱미터, 약 4만 5천 평까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입주가 확정된 3개 기업의 임대 면적은 각각 2만 평, 1.5만 평, 1.5만 평으로 공급되는 부지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인천항만공사에게 또 들어온 질문인데요.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이나 방안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인천항만공사 송은석 차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함물류 2단지는 제1, 제2, 제3 경인고속도로가 만난 곳에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이미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일단 교통 인프라의 최적지가 모여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국 최초 그리고 최대 규모의 세관 통합 검색센터가 조만간 착공이 될 것으로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 공사가 직접 입주기업을 저희 공사 직접 설치하고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인 스마트 물류센터가 설치가 되면은 아마 인프라적인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지원이 완벽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울러서 아함물류 2단지에 대한 종합 보세구역 지정과 인근에 있는 인천공항의 자유무역지역과 연계하는 CN에어 복합운송 그리고 저희 대중국 카페리 물동량 유치를 통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지원책들이 연계가 되면 저희 아함물류 2단지는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허브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들어온 질문인데요. 입주기업 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이 부분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담당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여수광양항만공사입니다. 광양항 배우단지는 자유무역 지역에 해당됩니다. 자유무역 지역의 설립의 취지에 맞게 화물 창출 규모 능력을 가장 크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서 평가 시 화물 규모와 창출 능력에 대한 부분에 가장 큰 배점을 두고 있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와 함께 화물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과 실현 가능성 등을 함께 평가하고 있으며 화물 중 외국 화물 비중이 높을 경우 또 추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기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해양수산부에게 들어왔는데요.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는 부산, 울산, 여수, 광양, 인천 등 4곳에서 시행하는 걸로 아는데 투자 조건과 입주 기업의 혜택은 4곳이 모두 같은 조건인가요? 라고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해당 답변은 해양수산부의 유현숙 사무관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관심 감사드립니다. 방금 이제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지금 오늘 항만공사 4군데에서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공교롭게도 각각 이제 2군데씩 좀 구분이 됩니다. 자, 부산과 광양은 자유무역 지역이고요. 항만배후단지 내에서도 그다음에 인천과 울산은 일반 항만배후단지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입주 자격이 좀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부산과 광양은 자유무역 지역이다 보니까 수출 비중을 우선시하고요. 그다음에 울산과 인천 같은 경우는 수출입 비중을 입주 자격으로, 제조업의 경우 수출입 비중을 입주 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 지역이기 때문에 광양과 부산은 자유무역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료에서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과 인천은 임대료가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임대료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무관님.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고정 댓글란에 적혀 있는 담당자분들의 이메일로 자유롭게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트워킹 세션이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발표를 마치신 항만공사 분들, 입주 기업 분들과 1대1 미팅을 혹시 원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구글 미트로 미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기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 댓글창에 원하시는 기관명을 남겨주시면 매칭을 곧바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본 라이브 방송창은 켜져 있으니 자유롭게 매칭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번 행사의 라이브 방송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번 행사 때 꼭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